북한 조종사 미그 19 몰고 목숨 건 탈북 이유가 삼양라면 봉지 문구 하나. 1983년 2월 25일 온 나라가 뒤집힌 그날 인천 공습 경보속 북한 전투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슴 벅찬 순간 중 하나입니다. 198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든 그날 북한 공군 최정예 조종사 한 명이 목숨을 걸고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자유를 향해 날아온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요일 오전 TV를 보던 시민들은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는 다급한 방송에 온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막에 인천 지역 공습 중이란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군 복부 중이라 개인 실탄을 지급받고 전투 방어 지역으로 이동을 준비하던 차에 비상해제가 발표되며 한숨을 돌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탈북 이야기는 한 인간이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건 장엄한 비행의 기록이자 그 속에 담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2월 24일 밤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으로 함께 갑니다. 1954년 9월 28일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청계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광정, 어머니 맹성월 7남매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이웅평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폐허 속에서 태어난 아이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나도 날 수 있을까요? 6살 이웅평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웅평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조종사가 될 수도 있지. 조종사요? 그게 뭔데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란다. 그날부터 이웅평의 꿈은 정해졌습니다. 이웅평은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평양의 한 중학교에서 그는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웅평 학생, 오늘도 100점이군.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는 상상했습니다. 저 조종석에 내가 앉아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1972년 18세의 이웅평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김책공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그의 키는 이미 180cm에 달했습니다. 당시 북한 평균 신장을 훨씬 웃도는 체격이었습니다. 신입생 이웅평. 체력 검사 최고점, 학력 평가 최고점, 시력 2.0. 우리 공화국의 미래 하늘을 지킬 인재로군. 교관의 칭찬에 이웅평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곧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20km 구보, 그리고 하루 8시간의 이론 수업과 4시간의 비행 훈련. 이것이 바로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혁명적 군인의 자세다. 정치 교육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낙제다. 다시, 주체 사상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이웅평은 밤마다 수령의 어록을 외워야 했습니다. 시험에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진급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것만 견디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1974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실제 비행 훈련에 들어간다. 교관의 말에 생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웅평이 처음 조종관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천천히 스로틀을 밀어라. 교관의 지시에 따라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훈련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26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웅평은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꿈꿔온. 아래로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하늘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웅평, 어떤가? 최고입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땅에서는 수령의 초상화가, 당의 구호가 그를 오감했지만 하늘에서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1978년
이웅평은 김책공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공군, 고위 장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웅평 동무,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선인민군 공군 소위로 임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비행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웅평 동무는 우리 공화국 최고의 조종사가 될 것이다. 사단장의 말에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평안남도 개천비행장 조종사 숙소로 갑니다. 1983년 2월 24일 밤 11시 29세의 조선인민군 공군 상위. 이웅평은 좁은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체구. 김책공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조종사, 북한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훈련 비행, 그것이 그의 마지막 북한 비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비닐봉지 하나, 그것은 6개월 전 함경북도 동해안 경비 비행 중 우연히 발견한 물건이었습니다. 6개월 전 함경북도 동해안입니다. 이번기 해안 경비 비행 완료, 귀환하겠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 오게. 경비 비행을 마친 이웅평은 개천 비행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함경북도 경은군의 한 해안가에 착륙했습니다. 기체 점검을 명목으로 한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해안가를 거닐던 그는 모래사장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비닐봉지 하나. 이게 뭐지? 그는 봉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양라면 라면? 봉지에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면발 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파, 그리고 계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즉석국수, 남조선에도 이런 게 있구나. 이웅평은 천천히 봉지의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리방법: 물 550ml를 끓여 면과 스프를 넣고 4분 30초간 끓이면, 그리고 다음 문구에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계란을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쉽게? 이웅평은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북한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계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특별 배급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런 즉석식품을 먹는 평범한 사람들도 계란을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봉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구에서 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조 과정이나 유통 중 파손, 변질된 제품은 구입처나 본사에서 교환해드립니다. 이웅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교환해준다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불량품이어도 변질되어도 그것은 소비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작은 라면 하나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우리가 배운 것이 거짓이었나? 그날 밤 이웅평은 그 라면 봉지를 가슴에 품고 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이웅평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훈련 후 개인 시간. 그는 몰래 전투기 무전기로 남조선 방송을 듣곤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인덕이 진행하는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록 틀린 말이라도, 정부를 비판하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웅평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된다고 라디오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독재 타도를 외쳐도 살아있다고? 북한이었다면 그 학생들과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3대가 멸족다했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 대통령을 비판하는 당이 공개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웅평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몰래 남한 방송을 청취했습니다. 한 달 전 친구 이명선과의 마지막 대화. 영선아, 너 남조선 방송 들어봤나? 저녁 훈련이 끝난 후 이웅평은 가장 친한 친구 이명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명선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웅평아, 미쳤어? 그런 소리 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알아 하지만 뭐야? 설마 너 정말 들었어? 이웅평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명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웅평아 조심해. 요즘 보위부가 조종사들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특히 남조선 방송 청취를. 나도 알아 하지만 영선아, 나는 알고 싶어 진실을. 진실이 뭔데?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진실인지. 이명선은 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웅평아, 너 혹시 아니야 나는 그냥 궁금할 뿐이야. 하지만 이명선은 친구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이 친구 위험해. 그리고 일주일 후 이명선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동료 조종사 한 명이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편대장이 이웅평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동무 조심하게. 보위부에서 자네를 주시하고 있네. 누군가 자네가 라디오를 듣는다고 제보한 것 같아. 편대장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이웅평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가족들까지 3대가 멸족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갈 것인가. 이웅평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족에게 남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글자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 편지를 남기면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 짧게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가 믿었던 것이 거짓임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령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이 먼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웅평. 그는 쪽지를 접어 가족 사진 뒤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기를 바라며 자유를 향해 날아갈 것인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다. 1983년 2월 25일 개천 비행장 오전 6시. 이웅평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아침이면. 그는 숙소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남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아, 용서해다오. 나는 자유로운 하늘을 날고 싶다.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내가 수령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수령이 먼저 나를, 우리 인민을 배신했다. 그러니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정의다. 오전 8시 30분 작전 브리핑실. 동무들, 오늘 훈련은 2편대로 실시한다. 1편대는 내가 선도, 이웅평 동무가 2번 기다. 이웅평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2편대 그러니까 우리 둘만.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4기 편대였다면 불가능했을 탈출이 2기 편대에서는 가능했습니다. 훈련 공역은 평양 남측. 고도 3000m. 기동훈련 후 귀환한다. 브리핑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친한 동료 한 명이 이웅평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동무, 오늘 아침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가?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그래? 그럼 오늘 비행 조심하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고 나기 쉬우니까. 동료는 웃으며 등을 두드리고 갔습니다. 이웅평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네. 동무 자네와는 다시 못 볼 것 같군. 오전 10시 경납고 가죽 점퍼를 입고 비행모를 쓴 이웅평은
자신의 미그 19 앞에 섰습니다.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상위 동무, 오늘 기체 상태 최상입니다. 연료도 만땅입니다. 고맙네. 동무 수고했어. 이웅평은 기체를 한 바퀴 돌며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료 만땅 좋아 수원까지 가기에 충분하다. 그는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계기판들, 조종간, 스로틀 수백 번도 더 만졌던 것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북한 비행이다. 오전 10시 30분 1번기 이륙 준비 완료. 2번기 이륙 준비 완료. 이륙 허가. 굉음과 함께 편대장의 미그 19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웅평의 차례였습니다. 2번기 이륙. 그는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엄청난 추진력에 몸이 좌석에 눌렸습니다. 활주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속 300km 그리고 이륙.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땅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이웅평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 이 느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이 느낌.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상공 3000m 1번기, 2번기 편대 유지, 2번기 완전. 이웅평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편대장의 미그 19가 앞에서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고도 3000m 아래로 평양 시가지가 보였습니다. 대동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겠지. 아버지, 어머니. 이웅평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 감상에 젖으면 안 됩니다. 1번기 훈련 공역 도착. 기동훈련 시작. 편대장의 미그 19가 급선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웅평도 따라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편대장의 기체가 왼쪽으로 크게 선회하는 틈을 타서 이웅평은 조종간을 확 당겼습니다. 지금이다. 미그 19가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기 뭐 하는 건가? 응답하라. 무전기에서 편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웅평은 고도계를 주시했습니다. 3000m, 2500m, 2000m, 2번기. 즉시 응답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편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1500m, 1000m, 500m, 그리고 마침내 2번기 아니, 개천 관제탑. 2번기가 이탈했다. 반복한다. 2번기가 편대를 이탈했다. 극적고도 비행인 고도 100m. 이웅평은 거의 땅을 스치듯 날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낮게 날아야 했습니다. 시속 920km. 미그 19의 최고 속도.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체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50m 너무 낮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레이더를 피한다. 눈앞으로 산이 다가왔습니다. 이웅평은 반사적으로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미그 19가 산등성이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휴, 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산에 충돌할 뻔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온갖 교신이 들렸습니다. 개천 관제탑 전 부대에 긴급. 미그 19일 남하 중. 반복한다. 미그 19일 남하 중. 추격기 발진. 즉각 추격하라. 목표를 격추하라. 남조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격추하라. 이웅평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추격기 내 동료들이 나를 쫓아온다. 그는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최대치를 가리켰습니다. 제발 따라잡지 마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그 19는 구형 기종입니다. 만약 북한이 신형 미그 21이나 미그 23을 보냈다면 그럼 나는 죽는다. 황해남도 상공을 지나 오전 10시 42분 눈앞에 해주 시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바다. 서해, 저기다. 저 바다만 건너면. 이웅평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휴전선 근처에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었습니다. 고도를 더 낮춰야 한다. 50m 아니 30m. 그는 고도를 더욱 낮췄습니다. 이제 파도가 눈앞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비비비비. 미사일 라곤. 누군가 그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웅평은
본능적으로 기체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지그재그 기동. 비비비비비.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발사했나? 아니면 아직? 그 순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쳤다. 목표물이 너무 낮게 비행한다. 레이더 포착 불가. 이웅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저고도 비행. 성공했다. 오전 10시 45분 연평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공에 남한의 F-5 전투기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한 전투기다. F-5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이웅평에 미그 19 양옆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웅평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다. 그는 양손으로 조종간을 잡고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뱅크 기동. 항복의 의사 표시. F-5 조종사들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전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시오. 이웅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상대는 볼 수 없었지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오전 10시 50분 수원 공군기지 상공 F-5 2대의 호위를 받으며 이웅평의 미그 19가 수원 기지에 접근했습니다. 아래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군인들, 장비들,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이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웅평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수원타워, 여기는 미그 19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남한 관제탑과 교신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북 사투리가 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미그 19 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3번으로 들어오십시오. 관제사의 목소리는 놀랍게 차분했습니다. 이웅평은 고도를 낮췄습니다. 바퀴를 내렸습니다. 플랩을 조정했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0m, 500m, 100m 그리고 쾅!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미그 19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이웅평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시속 500km, 시속 300km, 시속 50km, 마침내 정지, 착륙 완료. 이웅평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람이다 하지만 그가 조종석에서 나오려는 순간 주변을 둘러싼 광경에 그는 움찔했습니다. 수십 명의 헌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K2 소총의 총구들이 모두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나는 아직 적이니까. 이웅평은 천천히 또 손을 들었습니다. 쏘지 마시오. 나는 귀순하러 왔어. 하지만 헌병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총구는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웅평도 조종석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쏠 것 같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남한 땅에서 총 맞아 죽는 건가? 그 순간 이웅평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나 북한에 대해서 아는 거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말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장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안심하고 나오십시오. 이웅평은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나 총에 맞지 않게 해주시오. 장교가 손을 들어 헌병들을 물러서게 했습니다. 총구들이 내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이웅평은 천천히 조종석에서 나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발이 대한민국 땅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이웅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나 드디어 자유의 땅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주변의 군인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웅평은 곧바로 긴급신문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공군 정보장교들과 안기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웅평 상위, 먼저 귀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중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웅평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귀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웅평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평은 주머니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삼양라면 봉지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면 봉지요? 네, 6개월 전 동해안 경비비행 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이웅평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제조 과정이나 유통 중 파손, 변질된 제품은 구입 처나 본사에서 교환해드립니다. 이 문구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조선은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에도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공화국이 말하는 인민의 지상낙원이란 대체 무엇인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계란이요? 네, 계란을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런 즉석식품을 먹는 평범한 사람도 계란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웅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입니다.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저도 계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의 평범한 서민들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국에 울려 퍼진 경보 그날 오전 10시 58분 대한민국 전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본부입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대피소로 뛰어갔습니다. 전쟁이야. 북한이 쳐들어온대. 애들 어디 있어? 빨리 대피해. 상점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30분 후 경계경보를 해제합니다. 이것은 북한 전투기 일대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뭐? 전투기 귀순? 북한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넘어왔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거리 곳곳에서 호회가 뿌려졌습니다. 호회요. 호회. 북한 미국이 귀순. 북한 조종사 자유 찾아 대한민국으로.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군. 전투기를 몰고 오다니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구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다는 거 아니겠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는 묘한 자긍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이웅평에게 공식적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5억 6천만 원. 당시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던 시절입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원, 연탄 한 장이 150원 하던 시절입니다. 15억 원이면 음마아파트를 78채나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웅평 상위께서는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와 귀중한 군사 정보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소정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이웅평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당연합니다. 상위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가져오신 정보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웅평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2달 후인 4월 14일 여의도 광장에서 성대한 귀순 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130만 명. 전례 없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웅평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웅평,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이웅평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진정한 지상낙원은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자유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폭우 속에서 130만 명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이웅평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구나. 1983년 5월 이웅평은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되었습니다. 임관식장에서 그는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선서를 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아,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 되었다. 그날 저녁 동료 장교들이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소령 축하하네. 자, 건배.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이웅평도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그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족들 무사하기를. 며칠 후 이웅평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장교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사과를 깎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중위가 사과 껍질을 신문지 위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웅평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당신네 대통령 얼굴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중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게 뭐 어때서요? 뭐라고? 주변의 다른 장교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소령, 그건 그냥 신문이에요. 신문. 하지만 대통령의 얼굴이. 그래서요? 신문은 그냥 종이에요. 읽고 나면 쓰레기고요. 이웅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 자유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진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면 정치범 수용소 행위였습니다. 초상화마다 일련 번호가 붙어 있고 매일 닫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통령 사진이 실린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위에 사과 껍질을 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구나. 1984년 이웅평은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딸 박선영 씨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그녀의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아버님,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수고했네. 이소령, 이쪽은 내 딸이네. 안녕하세요. 박선영은 22세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웅평보다 9살 어렸습니다. 이웅평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된다면. 데이트는 순조로웠습니다. 첫 데이트 장소는 남산타워였습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정말 크네요. 박선영이 감탄했습니다. 이웅평은 자판기에서 음료수 4개와 쥐포를 가득 사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박선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뭔가 순수한의 여자 앞에서 폼 잡는 것도 없고.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선영아, 북한에서 온 사람과 결혼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뭐가? 만약에 북한이 뭐 한다거나. 괜찮아,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렇게 두 사람은 1984년 가을 결혼했습니다. 이웅평은 공군대학에서 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공군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전술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침투, 기습 공격, 생도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생도가 질문했습니다. 교관님, 북한 조종사들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이웅평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령만 따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3년 여름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웅평이 귀순할 때 입고 있던 가죽 잠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북괴도 조종사들에게 가죽 잠바를 지급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야? 한 공군 조종사가 불평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종사들에게 아라미드 잠바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이 입는 멋진 가죽 잠바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웅평 소령이 입고 온 가죽 잠바 봤어? 그래, 북한도 조종사들에게 가죽 잠바를 주는데 이 이야기가 상부에 전해졌습니다. 북괴도 조종사들에게 가죽 잠바를 지급한다. 공군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가죽 잠바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1984년부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가죽 잠바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웅평 소령 덕분이야. 이웅평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이웅평의 귀순은 남북 양쪽 조종사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한 셈이었습니다. 1987년 이웅평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북한 주민 김만철 일가가 일본 항구에서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웅평과 김신조가 있었습니다. 이웅평 대령, 당신이 가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일본 항구에 도착한 이웅평은 김만철 일가를 만났습니다. 김만철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이웅평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철 씨, 저를 보십시오. 저는 부모 형제를 두고 홀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키 여러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차 키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웅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저는 매일 밤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는 김만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철 씨, 당신은 부모 형제를 모두 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망설이십니까? 함께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십시오. 5시간 동안 이웅평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김만철의 처남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죽을 거면 가서 죽겠소. 한국으로 갑시다. 그렇게 김만철 일가는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김만철은 이웅평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대령님 감사합니다. 대령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결정을 못 내렸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겁니다. 1996년 또 한 명의 북한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귀순했습니다. 이철수 대위였습니다. 이웅평 대령은 그를 신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철수 대위, 귀순을 환영하오. 감사합니다. 대령님. 나도 당신처럼 북한 공군 조종사였소. 13년 전에 같은 길을 왔지. 이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웅평 대령님이십니까? 그렇소.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대령님의 귀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러웠습니다. 부러웠다고? 내 자유를 찾아 날아간 대령님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웅평은 이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도 잘 왔소. 이제 당신도 자유인이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두 조종사의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웅평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옆에서 아내 박선영이 깨어났습니다. 여보, 또 악몽이에요. 미안하오. 깨워서. 괜찮아요. 무슨 꿈이었어요? 가족, 꿈이었소.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며. 이웅평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을 거요. 1995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한 탈북자가 증언했습니다. 이웅평 상위의 가족들을 수용소에서 봤습니다. 이웅평은 그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제 가족을 보셨습니까? 내 부모님과 형제분들을 완전 통제구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누이분들은 혁명화구역에. 그들은 무사합니까? 탈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은 처형되셨습니다. 이웅평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분들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탈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웅평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박선영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북한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당신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거예요.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웅평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7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저일의 조카 이한영이 서울에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북한의 손은 대한민국 내부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웅평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는 집안을 은제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독극물을 탐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이웃집에서 떡을 줬어요. 먹지 마시오. 예? 하지만 먹지 말라니까. 독이 들어있을 수 있어. 여보, 배달 온 우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당도 한 곳에 단골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 테러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다니 북한은 정말 지옥이군요. 1000번 삽질하고 한 번 하늘 보는 게 북한이라면서요. TV에서, 신문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북한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웅평은 답답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은 아직도 북한 편이냐? 는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술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소주 2병, 3병, 여보, 술 좀 줄여요. 괜찮소? 간에 안 좋아요. 괜찮다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997년 11월. 이웅평 대령님 간경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의사의 선고였습니다. 간이 70% 이상 손상되었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대령님, 알겠습니다. 이웅평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간경화래요. 박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먼저 보내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간 이식을 해야 한대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웅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돈이면 아이들 교육에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박선영은 울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1998년 마침내 이식할 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령님 기증자가 여성입니다. 여성? 네, 그래서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 이웅평은 웃었습니다. 미그 19를 몰고 탈북할 때도 성공률은 그 정도였소. 네? 괜찮소 하겠소. 수술 전날 밤 이웅평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내 박선영, 아들 준기, 딸 다빈.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여보, 들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내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하시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자유를 사랑했단다. 너희들도 자유롭게 살 거라. 아빠 흑흑.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박선영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1시간, 2시간, 5시간. 다른 이식 수술들은 하나둘 끝났습니다. 10시간, 12시간. 아직도 수술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15시간. 마침내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부인 성공했습니다. 박선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평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축하하오. 동료들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퇴원 후 이웅평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산책을 하고 여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웅평은 면역억제제 복용을 게을리했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요. 여보, 그래도 먹어야 해요. 괜찮소. 나 이제 건강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이식받은 간에서 거부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령님, 면역억제제를 왜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 2002년 5월 이웅평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월 초 이웅평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이들.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박선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먼저 가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나 후회 없소. 자유를 찾아왔고 당신을 만났고 아이들을 낳았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 하나 후회되는 것은 뭐예요? 통일을 보지 못하고 가는구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녘 땅에 내 가족들, 형제들 미안하오. 2002년 5월 4일 이웅평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립대전현 충원에서 연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태극기가 관을 덮었습니다. 이웅평 대령, 경례, 공군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F-15 전투기들이 추모 비행을 했습니다. 박선영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자유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2025년 현재 이웅평이 타고 온 미그 19는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기를 보러 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건 북한 조종사가 자유를 찾아 타고 온 전투기란다. 와, 대단하다. 아이는 전투기를 올려다보며 감탄합니다. 아빠, 그 조종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아주 용감한 삶을 살다 가셨단다. 이웅평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영화 헌트에서는 황정민이 그를 연기했습니다. 나는 변절자가 아니오. 나는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오. 영화 속 이웅평이 외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모든 인민을 기만하고 있어. 인민의 당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걔가 웃을 일이오.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웅평은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북한 공군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가 제공한 정보는 대한민국 공군 전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자유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그의 이야기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입증했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에 담긴 소비자 보호 정신. 그것이 북한과 남한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웅평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웅평은 가족을, 고향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라면 하나, 계란 하나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웅평이 끝내보지 못한 그 꿈,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3년 2월 25일, 한 조종사가 미그 19를 몰고 자유를 향해 날아온 그날은 단순히 한 사람의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전체주의를 이긴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함을 입증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녘의 동포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웅평 대령은 가셨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웅평 같은 분들이 자유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통일의 그날까지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